가난한 노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말했어요. 이 농사를 지어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어디선가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우렁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기하게 여긴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독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총각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총각이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우렁이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와서 밥을 지어 놓고는 도로 우렁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총각은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렁이 처녀가 밥을 차려놓고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처녀를 붙잡고 말했어요. 아가씨,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그러자 처녀는 아직 같이 살 때가 안 되었으니 좀 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처녀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각시로 삼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렁이 각시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하인에게 각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우렁이 각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원님의 하인에게 반지, 비녀, 옷고름, 겉옷을 차례로 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원님 앞에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총각은 애를 태우다가 죽어서 파랑새가 되었고 결국 우렁이 각시도 죽어 참빗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렁각시 소윤경 작가의 그림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우리 제가 떠오르죠? 네, hun달님의 그 잊을 수가 없죠. 제가 할로윈 때 이 우렁각시 분장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띄워주실 거죠? 아니 일단 이 정말. 표지 그림은 굉장히 섹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죄송해요. 다이어트라고 찍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돼? 앞치마만 입었잖아. 위에 여기 봐요. 목이 여기 뭐 있어요? 진짜 야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렁각시 그 짐인 것도 같은데 약간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 틀어 올린 듯한 옛날에 그 왜 이렇게 중전마마들이 우리 목에 있는 엄마들 자체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비녀만 안고 잤지 약간 옛날 그 머리 쪽진 머리 같은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고무장갑을 양쪽에 끼고 있잖아요. 래퍼 중에 혹시 마미손이라고 아세요? 알지. 그거 생각나는 거야. 이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뭔가 장갑을 딱 낀 순간 이제 변신하는 거죠. 이거 먼저 스포를 하자면 뒤에는 확 나요. 자기의 그 공격성을 이걸로 이제 숨기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응. 왜냐면 이걸 껴야만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집안일이라든지 뭐. 전 이 분홍 고무장갑이 사실은 우리나라 가사노동의 가장 대표성을 그치. 드러낸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게 별로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리고 그 가사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가사노동도 하니까 이게 안 하면 태가 나. 근데 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또 빛나지는 않아. 집안일이라는 게. 특히 청소 같은 경우는 안 하면은 표시가 확 나는데 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또 반짝반짝한 집도 있나? 근데 우리 집은 아니네 일단. 우리 집은 아니야. 그렇지만 안 하면 일단 내 눈에 너무 거슬려. 이렇게 바닥에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쌓인 먼지. 도대체 그 먼지들은 어디서 날라오는 거니? 이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야, 지금에 그래. 정말 너무 적절한 책이기도 하고, 아까 왜 그 고무장갑 안에 공격성을 숨기고 있다는 그 얘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이거 끼고 있는 동안은 그래 해준다. 집에 가서 보자. 아니면 내가 가사 일을 하고 있을 때 감사하다면 이제
계속 그걸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벗는 순간을 만들면 이제 그때는 얄짤 없는 거죠. 우렁각시일 때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너한테 우렁각시가 안 되게 네가 행동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 그 우렁각시 너무 완벽해서 기분이 살짝 나빠 나는. 이렇게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여기 옛날 우렁각시는 현명하기까지 해. 그 여기 지금 현대의 그 우렁각시는 진짜 음식 하는 거 이렇게 왜 사진 우리 그 그림 보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산의 진미가 다 있더라. 다시 보니까 갈비찜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오징어 이렇게 있어서 육회공이 다 있네. 제가 그 둘째 육아할 때는 우리 집에 우렁각시가 있으면 좋겠다. 제발 누가 나 대신 음식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지금이야 배민 같은 게 너무 뭐 잘 돼 있어서 딱 연락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우렁각시가 딱 100일 동안 해주잖아요. 갑자기 그 웹툰 며느라기 생각나요. 그때 완벽한 거지. 그래서 100일이다? 완전한 수. 그래서? 100일 치성 뭐 예전에 100일이면은 거의 완성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이야기가 약간 100일이야. 우리 태어나고 나서 100일 있으면은 그래도 그 악에 맞물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100이 약간 좀 완벽하거나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닌가. 나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100일 동안 그 완벽함을 감당하는 그 슬픔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밥상과 너무나 완벽한 집안일을 하는 그 100일간의 긴장된 그거잖아요. 결혼하고 고통을 겪는 거 아닐까? 우렁각시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렁각시도 사람이 돼야 되잖아. 물론 이제 우렁각시는 그런데 지금 소윤경 작가에서는 보면 그렇게 하는 그 완벽한 집안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인간 세계로 진입하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성공적 결혼 생활을 평가받는 그 100일 동안 하는 그 노력의 슬픔이 그러니까 보였던 거죠. 사람이 정말 되고 싶으면 또 해야 되는 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뭔가를 하려면 그만큼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집안일이 그만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곰과 왜 호랑이가 쑥과 마늘만 100일 견디는 것처럼 이 집안일 자체가 그런 고통이다. 부당함이다. 나는 부당함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으면 저는 약간 너무 단면적으로만 보기는 좀 그런 게 지금 이제 이 집안일을 우렁각시가 하고 있지만 소윤경 작가 책에서 그 전까지 이 둘의 우렁각시에서는 사실 관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관계가 없지. 전혀 없잖아요. 이 장면 페이지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일을 하고 이 우렁각시는 우렁각시대로 하고 어떤 둘 사이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만 하잖아요. 일만 하고 어떤 노예 같은 느낌이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가사노동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짐이 있고 뭐 너무나 부당한 것이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남자와 이 우렁각시의 역할로 보여졌지만 지금 현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들한테도 남자들한테도 어떤 역할만 강조할 때 결국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좀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책 속으로 과연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네. 저는 그림보다 그 슬프고 지친 당신을 위해 그럼 첫 장인 거죠? 이제 셀마가 얘기하는 거는 슬프고 지친 당신을 위해 당신을 일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슬프고 지친 당신일까라는 생각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자고는 걸 보잖아. 그래서 지가 먼저 생각한 거지, 추측한 거지. 얘 외롭고 그런 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100일을 같이 있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그런 슬프고, 희망으로 찾은 거지. 삶을 도와주고 뭐 살림을 도와주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감사를 받고 보상을 받고 존중을 받아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가사 노동이라고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호러를 안 봤거든요. 이 우렁이가 이렇게 이 여러 창문을 봤을 거야 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 창문도 가보고 저 창문도 가보고 이제 이 창문에 왔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사실 슬프고 지친 건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있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집을 이렇게 두진 않죠. 구두도 이렇게 벗어놓진 않죠. 맞아. 너무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지. 약간 측은지심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측은지심이 있었어. 근데 그게 노동 접근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진짜 해주고 싶다. 아, 내가 돌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지, 처음에는. 근데 실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지 얘를 100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켜줄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리석었던 근데 거야. 이제 아니 근데 모든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딱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우리도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 모두 첫 남자가 결혼했어? 뭐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데 아니 유난히 많네.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연민이 많이 들어간 사랑을 시작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그렇지.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되니까 지금 내 또래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편에게 그 남편 뒷모습이 너무 짠하고 불쌍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혼을 못 한대요. 근데 그게 측은지심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거 보면은 젊은 우리 친구 여자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식의 연애는 좋지 않다. 시작이 좋지 않다. 그 내가 엄마가 될게. 내가 측은지심으로 너를 감싸줄게.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절대로 그 남녀 관계에서 엄마의 마음과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은 좀 덜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 젊은 남자들한테도 말해주고 싶네요. 그치. 우리 아들들한테도 내가 바로 서야 한다. 이 고무장갑 말이야. 고무장갑이 정말 일을 못하는 거지. 이 고무장갑. 일을 하는 아이가 아닌 거. 해본 경험도 없고 우와 방향. 그 내가 네. 다른 거는 흥분하지 않았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저 고무장갑을 보고 약간 화가 나면서 저 파 말이야. 저 장 보고서 그냥 냅뒀잖아. 저러면 상하잖아. 그것도 있고 이거 치킨 같은 거 먹고 뚜껑을 그러니까. 열어놔. 아니 뭐 이거 덮어놔야 돼. 근데 놀라운 건 빨래는 진짜 가지런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입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의 약간 성격일 수 있어. 그리고 보면 헤어스타일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이야. 포마드 바르는 뭐라고 하지? 무스 발랐다고 하나? 그런 거에 딱 2대8 가르마에 그러니까 자기 겉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 거지. 요 장면으로만 보면 아까 우리 지금 머씨가 얘기한 것처럼 빨래는 너무 가지런해. 이렇게 걸어놔야 우리가 다림질을 안 해도 되잖아. 딱 펴진 상태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 보면 이 그 씻는 자기 그거 씻고 가꾸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되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쵸. 근데 이거는 남자만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그래. 이 장면이 익숙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응. 저는 이 달팽이가 비가 지금 막 오거든요. 이럴 때 얘가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늘 선택이 되더라고. 비가 오고 그렇지. 우중충하고 솔직히 그렇게 비가 왜냐면 많이 달팽이가 비 오는 오면 날 그날 그게 상징인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우울하고 아. 나뿐만 아니라 아. 비 오는 날 우울하고 아, 혼자인 것 같고 왠지 되게 센치해지는 이런 기분에 사람들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햇빛이 쨍 나요. 그때 얘 앞에 나타난 남자. 그 생각은 못했는데 또 그런 느낌도 있다. 여기.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냥 내 모습 같아서 누가 나를 뒤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우렁이가 여기 지금 땀인지 눈물인지 흘리는 게 보이잖아요. 땀 같아. 바닥에 고여지 매트에. 아 밑으로 떨어져 있구나. 얘가 원래 이 달팽이과 애들이 이렇게 뭔가 이게 찐득한 액체가 있잖아. 근데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정말 힘들지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 장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작가가 한 장에 이게 가득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표현했잖아요. 그 위로 이렇게 그늘이 싹 지면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앞치마만 유채색이네요. 전부 다. 네. 그러네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마음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가치가 앞치마에만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뭐였지? 했는데 앞치마만 색을 가지고 있네요. 이 방학에 나의 가치도 아침, 점심, 저녁인지라. 갑자기 슬퍼지는구나. 아, 자, 근데 난 여기서 이제 요 장면 되게 아까도 앞에 고무장갑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고무장갑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하는 아이인 거죠. 일을 잘하는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우렁각시예요. 근데 이 남자의 들어오는 모습 보면은 너무 그 젠틀한 이미지 아니야? 뒷모습만 보면 아주 깔끔하고 그 옷도 입는 센스가 있는 아이야. 깔이 아니라 나름 색깔 맞추고 아주 그냥 그 머리도 단정하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저도 뭐 안 해본 게 아니라서 뒤통수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지만 알아. 약간 싸가지가 좀 그래. 뒤통수가 어떤 뒤통수인가요? 약간 지나치게 깔끔한 애들이 있어. 남자애들이 이게 남자가 직장 생활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는 애들이 있는데 요런 컷이 나오려면 꾸준히 유지하려면 2주에 한 번이야. 이 바지에 이 다림선. 그렇지. 칼 같은 이 다리. 구두에 이 바지가 내려오는 요 각도가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돼. 그 소영경 작가가 일부러 이걸 알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지의 요거까지도 굉장히 되게 중요시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길면 안 돼. 또 짧으면 양말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이제 양말을 또 다 덮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발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끈이 있잖아, 남자 끈. 그럼 이게 딱 신었을 때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끈까지 딱 보여야지 그 덮어야지 딱 좋은 거라고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자기가 바깥으로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자기가 나는 강하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그게 경계가 진짜 어렵다니까. 자기애가 남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지, 자기애가 있으면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은 그냥 하등하게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사람인지. 자, 그럼 질문. 지금 이 소영경 작가가 이 변해 있는 집안에 들어온 이 남자의 뒷모습만 지금 크게 작게 잡았잖아요. 이 남자의 앞모습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제가 이 장면 픽했잖아요. 다음 장면. 네, 제가 이 장면을 픽을 했는데 이 장면 픽한 이유가 사실은 이 표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앞에 되게 자기애가 강하고 깔끔한 모습의 뒷모습을 보이고 왔는데 이 멋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 표정이 사실은 저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지 않겠구나.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구나. 그렇지. 이 노동 자체가 귀하다는 걸 모르고 이 차려진 음식 자체가 그냥 식당 밥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돈 안 들이고 얻는 식당 밥.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 8대2 가르마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가르마. 그럼 이 남자는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 아닌 근데 것 그런 같아. 건 아니면 뒤에 또 너무 잘 먹잖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표정이 살짝 미소 짓는 것 같은 표정도 있어요. 이 표정이요? 저는 되게 무덤덤하다고. 그러면 저는 무덤덤. 인매가 살짝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약간 한쪽만 올라간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약간 썩소 날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이 남자가 이런 대접을 되게 많이 받아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야, 또 해놓고 갔네. 그 나는 엄마 같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엄마가 해놓고 간 거야. 엄마 또 이랬네. 그런 느낌. 근데 이걸 상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대접받는 남자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지. 이렇게 자기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외롭고 하기 때문에 엄마 같은 와이프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상이 돼요. 그럼 다음 꽂히는 장면 우리 누구 어디 얘기해 볼까요? 이 장면? 이 장면. 문제의 이 장면. 다음 장면에 이제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하시겠지요 라고 우렁각 씨가 이제 얘기하고 이 남자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옷장 같죠? 옷장 뒤에 숨어서 누구지? 이제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충 루틴을 파악한 것 같아요. 음. 아까 퇴근할 때 시간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 남자는 뭐가 궁금했을까?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 누군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지. 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 왜 공포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옷장에 들어가서 그 틈에 이제 볼 때 보는 거. 먼저? 근데 일방적 시선인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권력을 상징하는 건 맞다고에 많은 데서 그러잖아요. 나는 볼 수 있고 너는 너는 못 볼 수 보고. 없고 이게 권력을 그러니까. 상징하긴 하니까. 어쨌든 자, 다시 텐션. 다시 장면 올라가서 뭐죠? 네, 이 수채구멍에서 나오는 우렁각시. 여기요? 누구 네. 피? 아니 이거 누가 이니니? 짝해?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너무 섬뜩했어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게 뭔가 이게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검은 손부터 그거지, 쑥 나와가지고. 링. 손부터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지금 수채구멍에서 나와서 그 귀여우면서 점점 커지는 걸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 수채구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의 위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빨리 말해주세요. 들어갈 거야? 아니 제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여성이 일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하찮게 여겨지지 않나, 우습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지 않나. 우리 사실 전업주부란 말 할 때 집에서 놀아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니 아니 듣는데 나 어느 순간 그 말 안 하거든. 저도 안 하는데 아, 전 집에서 집안일을 해요. 뭐 전업주부예요 라고 말을 하지. 집에서 쉬어요. 뭐 집에서 놀아요. 그렇게 묻지도 않거든요. 근데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아니 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진짜 깜짝 놀란 거죠. 하루가 짧아.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사실은 이 수채구멍에 있는 달팽이를 보는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쓸어 내려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어쨌거나 지금 얘 굉장히 그 장비를 갖다가 지금 장착하고 있어. 저희 심정 그러네. 알아요. 할로윈 데이 때 이랬어요. 멋졌어요. 저 사실 할로윈 분장하면서 이 얼굴을 되게 많이 상상을 했어요. 어떤 얼굴일까? 아직 없어. 나는 그래서 없어, 얼굴이. 그때 딱 하얀 가면을 썼던 건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니 그냥 달팽이 얼굴이었겠구나. 촉수가 얼굴이 있는 사람, 여기 막 팔다리가 있고 고무장갑 끼고 살림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그때 아니야. 볼 때도 이게 턱이었겠지라고 아니야.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아니었네요. 그리고 그 논란 다음에 나오는 이 장면이 너무 미어지죠. 고무장갑을 끼고 탁 다리를 잡고 흐느껴 울면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시겠어요?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100일 동안 한 남자와 살면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옛날 이야기, 옛 이야기에 나오는 거 보면 꼭 사람이 되려고 뭔가 고난을 겪어내고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사람 사회로의 편입을 허락받는 저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관계. 나는 그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두루미가 이렇게 배틀 짜는 거 혹시 기억나? 배틀 짜면서 남편한테 그러잖아. 절대로 자기 이 여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털 뽑아가지고 사실 그 배틀을 막 짜서 비싸게 팔게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결국은 그 보고 말잖아. 보고 말아서 떠나거든? 나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울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두루미인 것 같은데 걔도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왜 보지 말라는데 보고 지랄이야. 좀 견뎌주면 되지. 어릴 때는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약간 그런 거.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어쨌든 기다려주는 거 손해볼 거 뭐 일도 없는데. 이 100일 동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게 사실 동서양의 얘기하기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푸시케 얘기도 그렇고 저 순간은 그 얘기 뭐지? 저 순간은 그 하프치는 그 사람 구해주러.
구해주러 자기 가는데 주인 구하러 갔다가. 지옥에서 나올 때 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결국 그거잖아. 그 에로스하고 결혼했는데 걔 얘기하는 거잖아. 남편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푸시케. 그 푸시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못 우리나라도 기다리네 다. 그 간 빼먹는 그 여우 여우. 얘기들은 대부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다리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존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사람을 믿고 존중해주면은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대부분 내 욕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달라고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도. 그냥 실패해서 떠나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 분개 안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뒷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했던 거잖아. 그 관계에서 하나 더 나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관계 실패한 그치. 것뿐만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그런 게 생겨서 요놈 새끼 아주 요거 궁금하지 요 마음. 네. 그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여튼 음식 장면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정성 누가 해주면 진짜- 좋겠다. 정성 진짜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예쁘게 또 막 익숙해봐요.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치까지 내가 근데 아마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자기 모습이 밝혀지고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낮에만 일했는데 여기 보면 밤에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남자애가 벗어놓은 옷까지를 이렇게 잡는 장면이 있어서 이제 24시간 일을 하는 아이가 돼버렸어. 옛날에 이제 그전에는 낮에만 일을 했다면 그 자기 모습을 들키고 나서는 24시간 일을 하는 아이가 돼버렸지. 그리고 주말도 없는 거야. 이게 사실 전업주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밥 차리기 싫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렇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집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당연한 아니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밥하기 싫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지만 우리 뭐 해 먹지? 이런 얘기는 난 들었어. 뭐 할까? 뭘 해 먹지? 이런 얘기. 그거랑 밥 해먹기 싫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메뉴를 이렇게 되지 않아? 뭐 해 먹지? 밥하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밥하기 싫다고 발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금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그 세대는 신랑이 한 번씩 힘든데 밥 먹으러 나가자 하고 이렇게 빼내주기도 하고 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또 노력도 좀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지. 외식 문화도 별로 뭔가 이렇게 없었어요. 엄마를 도와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엄마는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독 우리 엄마들, 저도 엄마지만 밥 차리는 게 힘들다고 유독 크게 느껴지고 바빠서 사람 할 게 많잖아.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지. 지금도 밥 차려주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 진짜. 맞아. 특히 이제 애들 교육이라는 짐을 굉장히 엄마가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이 어쩌면 밥보다 더 커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가족화 되면서 어떤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게 이제 너무 엄마한테, 여성한테 더 집중됐다는 거지. 옛날 아까 밤매던 시절에는 육아 안 집에 노는 했어요. 삼촌도 있었고 할머니가 애들 받고 노는 고모, 뭐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왔다고요. 역할이 다 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집중되지 않았었던 건데 오늘날에 완전 핵가족화, 4인가족, 5인가족 뭐 이렇게 되면 3인가족 되면서 그 모든 게 완전히 더 집중이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살지 전업주부로 이제 그런 어떤 돌봄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모델들이 또 늘면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나 박탈감이 또 당연하지 않게 돼버렸고 환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복잡하게 되면서 더 전업주부에 대한 이 돌봄 노동 이거에 대한 게 더 훨씬 더 저평가되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통 나고 나서부터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현실로 올 것 그렇지. 같아요. 너무 그렇지.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100일이 드디어 되었어요. 이게 100일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 센스 있게 표현했어요. 달력에. 100일. 근데 이 남자도 지금 달력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도 알아. 왜 해놨을까요? 정말 아우 너무 싫어하게 잘 그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100일이 기다려진 게 여자가 떠나기를 바래서 100일을 기다린 건지 저 여자가 떠나는 걸 막아야겠다. 인간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 인간이 되면 사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 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노예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작별 얘는- 인사잖아. 그치. 얘는 약간 떠나는 느낌. 떠나는 거를 이 남자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되게 싫을 것 같아 그게. 싫지. 동그라미 친 거 밑에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뭔가 스산한 느낌. 약간 쓸쓸한 느낌도 저는 약간 받았거든요. 사실 얘도 외로운 거지. 외롭던 거지.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쓸쓸한 마음도. 근데 이제 그게 왜곡되게 표현이 됐고 자기 욕망이 우선이었던 거고. 그치. 그 우렁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마음만 생각한 거지.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분개할 일이지. 이런 건 이야기를 보면서 우렁이가 집안일을 해놓고 다시 그 수태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지를 쓰고 샤워를 하는 거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얘는 이 남자 앞에서 무장해제를 할 수 있었구나. 그럼 이 남자 뭔가 일이 있었나? 19금으로? 아니요, 저 19금으로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 이름 뭘까요? 저는 마지막 날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게 사람으로 변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 내가 그동안 더럽고 이런 꼴 당한 거를 씻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목욕제기. 받아들였거든. 그렇지. 우리 또 막 중요한 날에 깨끗이 씻잖아. 근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나는 인간이 될 건데 왜 집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뭔가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나로부터 사실 다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나는 당연히 원래 나의 구성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게 몸에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만 이제 살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황혼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내 이름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남아있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조차 없어서 뭘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었거든요. 이 집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네요. 보호막, 방어막, 나의 스스로 마지막 안에. 마지막. 그런데 반전은 그게 없이도 변신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인간으로 뭐 변하고자 하는 수건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응징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파워가 있다는 게 이 작가가 이 달팽이 아니 이 우렁각 씨한테 준 어떤 힘,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우렁각 씨한테 주는 카타르시스인 것 같아서. 그치. 이게 마지막 이 장면이 없었으면은 정말 너무 현실에 찌들어서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 보면 여자들이 되게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 우리 옛 이야기 보면 여자들이 결국은 다 떠난다? 선녀 나무꾼도 떠나잖아. 떠나고 아까 두루미 얘기했지만 두루미도 떠나고 또 우렁각 씨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 그냥 떠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교훈 아니면 그런 암시를 주는 거지. 기억에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해주는. 근데 나는 그 옛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우렁이는 자기가 선택했다? 이거 저는 이 장면 때문에 고무장갑은 얘의 힘을 가둬두는
그거 뭐야? 앞치마 고무장갑. 뭐죠? 원숭이의 띠, 손오공의 띠, 그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 지금 성질 죽이고 닦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 야, 너 기다리다 했지 뭐 이런 느낌. 얘 이야기도 듣지 않잖아요. 그냥 왜 그랬어? 왜 하고 확. 뒷이야기 너무 궁금하다. 네. 자,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렁각시 표지에 이 우렁각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번엔 꼭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그 느낌이 있어. 이번엔 꼭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시기 글러 먹은 것 같아. 아니 그것도 느껴지네. 그것도 느껴진다. 이번엔 폭망이야. 나는 약간 그것도 있어. 제일 또 진짜 참자.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 진짜. 우리 꿈달님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해서 뭘 하나? 집안일은 사실은 누가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평상시에 수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좀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거를 음식 해주면 고맙다, 맛있다,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늘 가리켜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남편이 안 되더라도 또 내가 그런 자식을 키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항상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어렵고 일이 많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은 힘드니까 넌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올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면은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 총균세 쓴 작가 제럴 다이먼드네요.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의 절반이 여잔데 그 절반이 불행하다면 그 사회가 그렇지. 과연 행복한 거냐라는 그렇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여서 그렇지 평상시에도 그런 불평등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거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계속. 그게 평화롭게는 안 된다는 걸 우렁각시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옳소.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읽어줘요? 명절 때 가져가야 하나요? 먼저 남편한테 읽어주기. 근데 이게 집안일도 약간 서로 둘 간의 합의야. 맞아요. 모든 게 합의되니까 난 이 정도가 괜찮아 막 이러면 되고, 어떠지면 자기가 일을 안 하지만 남편이 막 말도 너무 잘해주고 작고 소중한 것들 반짝이는 거 이런 거 막 사주고 그래. 여자가 만족해. 그럼 그것도 맞아요. 그런 거지. 그런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뭔가 자꾸 반짝이는 것도 안 주고 그리고 계속 불만이야. 그럼 이제 열받는 거지. 결국 인식이 바뀌고 합의를 하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